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항서제약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캄네리 주막 관련해서 생산 확대를 한다고 기사가 좀 났는데요.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주가는 장중 93,000원 정도 찍고 지금 이 양봉 울음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장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리서브미션을 할 때까지도 이 항서제약의 어떤 이제 동종을 잘 살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리면, 항서제약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이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생산을 확대한다. 자, HLB와 협력해서 간암 관련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의 미국 진출. 그래서 미국에 이제 루잔나라고 해서 별도 법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스폰서 형태로 있는 상황에서 항서제약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진출, 글로벌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HLB와 긴밀한 파트너십이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항서제약이 캄넬리주맙의 이제 생산 규모를 확대한다. 핵심 신약의 이제 매출을 키우는 한편 신규 수요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 매출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이제 매출 규모만 보면 이미 이제 블록버스터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항서제약의 이제 자회사인 수저우성 디아 생물의학 유한공사 여기 이제 수저우성 디아 여기에서 이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주사제 생산을 위해서 1만 리터 규모의 생물 반응기, 요걸 이제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수성 당국으로부터 GMP 승인을 받았다. 좀 참고로 항서제약의 이제 그 실적 보고서 같은데 보면 자료를 항서제약의 이제 글로벌 R&D 시스템이라고 보면 항서제약이 이제 뭐 중국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북미 쪽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호주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보면 여러 이제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생산 시설 가지고 있는데 뭐 텐진이라든지 뭐 베이징, 난징 그 다음에 뭐 설먼 그 다음에 뭐 상하이 여기가 이제 뭐 연운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강저우고 여기가 이제 수저우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로 그림을 보면 잘 표가 안 납니다만 대부분 이제 동부 해안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시설들이 늘어져 있는 뭐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여기 수저우입니다. 수저우 수저우에 해당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저우성 디아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의 이제 100% 출자로 이제 설립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에서는 세 번째로 PD1 계열에서 세 번째로 이제 2019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2024년도인데요. 불과 한 5년 만에 그 항서제약의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 바이오 약품은 본래 이제 케미칼 의약품보다 약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출 비중도 큰 폭으로 뭐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업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간암 치료용으로 이제 작년도에 1차까지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허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중국 내 생산이 이제 이루어진 사례죠. GMP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 자체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승인을 할 때는 CGMP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GMP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C라고 하는 게 이제 커런트거든요. 커런트로 이제 우수 생산물 시설 관련되는 부분. 보통 이제 FDA 이제 허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시설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다 이제 승인을 거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GMP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진행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제 증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 자체의 어떤 수요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미국이나 유럽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승인 이후에 상업화 관련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정설 관련되는 부분을 했다. 그래서 수저우성 DR을 중심으로 2000리티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생물학 의약품들을 만들 때 보면 이게 바이오 리액터를 해가지고 몸 안에서 보통 이제 이런 항체 관련되는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생성되는 부분들을 몸 밖에서 체외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이제 촉매를 통해서 계속 이제 배양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리액터거든요. 그래서 2000리터 규모 18개, 3000리터 규모 이제 2개, 뭐 6000리터 규모가 4개, 1만 리터 규모가 3개로 이제 조성을 한다는 이제 계획이 있는데 요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정설을 하고 있다. 국내로 보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되는 보게 되면 거기는 뭐 몇십만 리터니까요. 이제 규모 자체가 거기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단일 어떤 약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이제 캐파업 이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의 이제 내용들이다. 예,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그래서 캄넬리주맙 생산용 1만 리터 바이오리액터를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1만 리터 규모 같은 보통 우리 국내에서 이제 중소형 그 바이오 이제 CDMO를 하는 회사들 같으면 한 2,000리터 뭐 5,000리터 이런 쪽이 이제 중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만 리터 정도 넘어가게 되면 중소형의 어떤 규모는 넘어가는 스케일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포 배양 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GMP 요구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떤 품질 생산 능력을 유지해서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벨루이트 파마 기준을 보면 이미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1조 5천억 대니까 이게 뭐 규모가 블록버스터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항서제약의 매출이 한 3, 4조 정도 뭐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매출의 한 3분의 1 이상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진출의 상업화 이후의 어떤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항서제약이 이런 어떤 신뢰성 있는 어떤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그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서브미션 이후와 그 다음에 상업화 이후까지도 계속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이런 움직임들도 계속 이제 투자자들은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HLB와 손잡고 간암 1차 치료제 이제 좀 CRL 이후에 다시 리서브미션까지 얼마나 빠르게 목표는 8월달 정도에 이제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타임 A 미팅 이후에 지금 7월달, 8월달 이 남아있는 한두 달 안에 얼마나 빠르게 이제 준비해서 재신청 과정을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어떤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이미 이제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 캄넬리주맙의 이제 글로벌 판권, 간암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캄넬리주맙의 판권을 가져간 건 아니고 간암 분야에 관련되는 글로벌 판권을 가져가서 이 항서제약은 이제 로열티 형태로 누적으로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조 3천억 대 이상의 어떤 로열티를 10년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HLB는 이런 로열티를 받는 항서제약보다는 더 큰 이제 사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로열티를 받는다는 부분들은 안정적인 어떤 형태를 받는 거고 공격적인 어떤 직판을 통해서 HLB가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상업화 이후에 이제 거두게 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피크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 3조 정도 대의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베스트 인 클래스로.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성과를 이제 기대할 만한 이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신약 승인 재심사,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만간 제출인데 가장 연내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려면 뭐 8월 달이 가장 일단은 유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서 하는지 여부가 일단 시장에서 중요하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상승을
어제도 이제 거래를 줄였고 오늘도 오전장에 이제 거래를 계속 이제 줄이면서 상승 흐름에서 이 부분들을 견조한 조정으로 이어가는지 여부가 이제 좀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태깅하는 흐름에서의 어떤 조정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좀 떠서 이제 견조한 흐름을 장중에 98,000원대까지 올라갔고, 오늘은 이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9만원 밑단으로 살짝 내려가, 요 9만원대 라인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 가격이거든요. 지금 딱 찍어 보시게 되면 상한선 가격이 이제 9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살짝 밀렸다가 아침에 이제 고가를 10시 넘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12시 넘어서도 오전에 고가를 넘어가서 93,400원대까지 이제 장중에 찍으면서 거래가 이제 계속 좀 유입되면서 보시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태깅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플러스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또 이제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형태로 좀 매도로 다시 좀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삼성이 좀 들어왔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포지션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이 오늘 이제 매수 주체로 많이 들어가 있고, 공매도 창구인 신한하고 한국 쪽에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공매도 창구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 근데 프로그램은 이제 살짝 조금 내려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인 9만원대 라인을 지지를 하면 이 흐름들은 보통 이제 태깅을 할 때 한 2주 정도까지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주봉의 이 전환들을 이어가는 경계선 라인이 한 10만원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간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9만원대 위에서 자리를 잡고 이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차트를 만들어 가느냐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